전체적으로 오늘은 로봇도 좀 올라가고 뭐 삼성전자도 좀 반등하고 좋습니다. 아니 너 지난 주말에 리스크 관리하지 않았냐? 네. 저는 좀 팔고 리스크 관리를 했어요. 네. 물론 다 판 건 아니지만 팔고 털어준다. 야, 근데 떨어진 것만큼 올라오지는 않고 있죠. 그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고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뭐 리스크 관리고 나발이고 또 다시 네, 상승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면 돼요. 근데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다시 또 떨궈주게 되면 주가 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고요. 내려갈 때는 또 내려가는 대로 상황대로 보고 가시면 됩니다. 뭐 9%씩 빠지고 10%씩 빠지고 나서 5% 올라간다.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 5% 올라오는데 8% 빠지고 5% 올라간다.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네. 어차피 하이닉스 없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금요일날 빠진 부분들을 전부 다 회복해 줘야지만이 우리가 전환점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아침에 분위기를 좀 뜨겁게 만든 이후에 상황이 바뀔 것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되지만 일단 출발은 좋게 나왔어요. 근데 조금씩 힘 빠진 애들 좀 생기니까 조심들 하시고 올라간다고 바로 따라가지 마시고요. 오늘은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그리고 타이밍이 분명히 나오죠. 오늘 같은 날은 네 타이밍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행히 순매수 출발했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왔는지 좀 봐야 되고요. 아침에 9시니까 네 서두르지 마세요. 기다리다 보면 네 이게 어디로 갈 것인지 보일 겁니다. 아 이런 사람도 있어. 야 금요일날 빠졌다가 오늘 팍 올라가니까 저가 매수 들어가야 돼. 뭐 이렇게 급등이야 막 바로 사야 돼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기다리세요. 네 충분히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옵니다. 어차피 매매 포인트가 하락한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만약에 내가 대응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61만원 넘어간 다음에 생각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이 위쪽 라인 때 이거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다 치더라도 분위기는 그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종상에 다 오르나요? 다는 아니네. 근데 은행주는 더 계속 빠져. 그죠? 셀트리온 오늘은 바이오 쪽 좀 빠지나요? 지금 재미는 없는가 보구나. 바이오가 아니 좀 재미는 없는. 네 많이 올랐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네 올라가서 나쁠 거 없어요. 일단 잘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올라가면 좋아. 왜? 계좌가 올라가니까. 리스크 관리를 잘 했다는 것은 일단 잘한 거예요. 네. 리스크 관리 했다는 것은 잘한 거고, 그런 부분들은 항상 여러분들, 시장은 언제 어떻게 어떤 얼굴을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변화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뭐 그게 틀릴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리스크 관리를 했다라는 거, 나의 원칙을 지킨다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계좌를 운영하실 때 약간 여유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 조금 더 먹으려고 하다가 박살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뭔가 변할 것 같아 그러면 바로바로 바꿔주고, 매수는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매도는 조금씩 줄여가면서 네 그렇게 하시고, 종목 숫자는 지금은 늘릴 필요는 없어요. 올라가는 거 보고 또 가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 오늘 아침 분위기가 따뜻한 거니까 네 요걸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안 되고, 상황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아침에 수익 날 때 팔아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따라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오고요. 악재 요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악재에 대한 요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긴장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악재 요소가 많지 않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왜냐면 악재 요소가 없지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도 많지 않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이 주춤하게 됩니다. 주춤하게 되고 상승에 대한 그 포지션을 잡을 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게 어떤 타이밍으로 잡히게 되냐면 이번 주 중반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네. 물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워렌 버핏이 구글을 몰라본 게 나의 실수다. 지금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현재 시점에서 내리고 갈 것이냐, 유지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그냥 올릴 것이냐.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올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막 올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약간 누르고 가지 않을까. 밑으로 끌어내리지 않으면 횡보 형태로 현재 시점을 유지해서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뭐 내린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네. 상황만 좀 잘 보고 가시자고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썩 좋은 타이밍은 아닙니다. 네.
다행인 것은 여기 지지선 있잖아요. 여기 가까운 데 있는 거. 1990포인트쯤 되는 거요. 여기 지지선을 일단 얘가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자, 위쪽에 저항 라인 때는 여기 4200 정도 나와 있어서 계속 그때 말씀했던 요 박스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네, 들쭉날쭉 하면서 뭐가 되겠어요? 개별 종목의 장세가 나오겠죠. 개별 종목의 장세가 나오고 또 이 상황에서 뭐 반도체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로봇이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전혀 새로운 그 바이오라든지 제약 이런 것들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자동차 갈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농심 같은 게 지 혼자 잘 났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소부장이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누가 올라갈지 몰라요. 주가가 올라갈 것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진 않아요. 소부장이나 이런 그 AI 관련한 종목군들은 반짝반짝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반짝반짝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얼마큼 잘 잡아줄런지는 좀 보자고요. 시종 상위가 좀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은행주가 안 가서 좀 파란불이 좀 더 늘어나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다 얘들 음봉 빠지면은 갑자기 훅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네, 상황 보면서 지금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상황이 계속 좋지 않아요. 시장 해칭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시장 해칭을 하면서 좀 가시면 조금 낫거든요. 네, 내려가더라도 그렇고 올라가더라도 이게 비율만 잘 맞추면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좀 든든한 포인트가 있어요. 만약에 인버스 쪽이다 라고 한다면 이 비율만 맞추면 되거든요. 내 계좌야.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해서 해칭을 걸 수 있냐. 계좌를 한 4 정도 넣고 인버스를 1 정도 넣는다. 그러면은 주가가 오를 때 4만큼 오르고 1만큼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는 먹는 게 3이에요. 만약에 계좌가 떨어지게 되면 1만큼 오르고 4만큼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3만큼만 빠져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은 해칭을 이렇게 걸어 놓게 되면 오를 때 조금 덜 먹지만 내릴 때도 조금 덜 깨져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언제 필요하냐? 지금 같을 때. 내려갈지 모르겠다 싶을 때요. 주가 내려갈지도 모르겠다 싶을 때 필요한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왜 내려갈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왜 할까?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왜 내려갈지도 모르겠다 생각해요? 뭔가 좀 불안하거든. 자, 그러면 내려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상승이 제한적입니다. 근데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이 뭐가 생기죠? 투매성 움직임. 매도의 공포가 생겨요. 그래서 막 던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올라갈 때는 찔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많이 내려갑니다. 이거를 뒤집어 엎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침이 와야 되는데 아침. 그게 만들어지려면 신고가가 됐든 수급이 변화가 됐든 뭔가 흐름이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이격을 좁혀놨든 그런 게 있으면 움직일 수가 있어. 그 역사가 생겨난다라는 부분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지 않으면 사실적으로는 조금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칭 계좌를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은 네, 매도를 쳐서 현금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뭐 주력이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죠. 그냥 가지고 가시거나 또 비중이 많은 것들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좀 줄여놓고요. 수급이 오늘 그래도 계속 이어지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2천억이면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 아침 수급에 2천억이면 요거 지금 반도체에 쏠린 것 같은데 많이 좋아지네요. 조선 쪽도 좀 올라오고요. 조선도 잘 가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제한적인 상승이에요. 지금 시장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한적인 상승이 나오면 뭐가 문제냐면 상승이 제한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올라가는 놈은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놈은 빌빌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이거 잘 갈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냥 위험하다 생각되는 거 아니면 그냥 놔두시면 돼요. 어지간한 건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리스크 관리는 많이 올라온 종목 이거 많이 올랐는데 그런 것들을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지 올라오지 않은 것들을 리스크 관리하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수급이 무엇을 생각할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 돈을 가지고 시장을 이게 좌지우지하는 놈들 있잖아요. 그 놈들을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주식은 지금 당장 오늘의 모양새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이후의 모양을 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항상 멀리 보고 천천히 전반적인 흐름, 큰 흐름을 보면서 쭉쭉 끌고 나가시면 되겠어요.